자, 2019년 2학기 기말고사 충남여고 1학년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집합 x의 원소가 0, 1, 2, 3, 4, 5, 6이고요. 자, 이 집합에 대해서 함수 f가 그렇죠. x에서 x로 대응이 되는데, 자, fx가 2x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일 때가 특이하게 좀 정의가 됐네요.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F0부터 구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0을 5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F1은 뭐죠?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2를 5로 나눈 나머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F2는요. 네. 여기에다가 또 2를 넣어주면 뭐가 나오죠? 8이 나오죠. 그래서 8을 5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죠? 네, 3이 됩니다. 네. 그리고 F3은 어떻게 되죠? 3, 3은 9, 9, 2, 18이니까요. 18을 그렇죠.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 되죠. 그 다음에 4는 여기다 4를 넣어주면 31을 5로 나눈 나머지 2가 되죠. 5는 50을 5로 나눈 나머지 0이죠. 6은 71을 5로 나눈 나머지 2가 됩니다. 따라서 치역의 원소는 0, 2, 3이 되죠.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2 더하기 3이 돼서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함수 y = x분의 k, k는 0이 아닐 때, 자, 요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1번 정의역은 1이 아닌 실수이다. 아니죠.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1번은 뭐 틀렸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2번 K가 양수이면 2, 4분면을 지난다. 자, 여러분 K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그렇죠. 요렇게 그려집니다. K가 양수일 때. 그리고 반면 K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2, 4분면과 4, 4분면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이번에서는 K가 양수이면 2, 4분면을 지난다. 이것도 틀렸죠. 3번 그래프는 y 콜 절대값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여러분 절대값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자,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주면 절대값 x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주어진 그 x분의 k라는 유리 함수를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기 자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뭐 절대값 x에 대해서는 전혀 대칭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제 4번 부분을 한번 보여볼 텐데요. 자, 주어진 함수가 지금 뭐죠? 그렇죠. x분의 k죠. 그래서 이 함수를 제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y의 부호도 바뀌고, 그렇죠? x의 부호도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분의 k가 돼서 처음에 그렇죠? 이 함수랑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그래프는 원점에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 절대값 k의 값이 작아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도 틀렸어요.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인 걸 알았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k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y = x분의 2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상수 k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주어진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형태로 좀 변형을 해볼게요. x분의 1에 2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를 해주면 주어진 식과 변화가 없죠. 그럼 이제 나눗셈을 해주면 이렇게 빠져나올 것 같아요. 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네요. 그러면 자, 요걸 적당히 평행 이동을 시키면 지금 x분의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는 상수값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상수 분자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값이 바로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k는 뭐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함수 y 꼴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a 플러스 b의 그래프는 함수 y 꼴 마이너스 루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문제 사항을 정리를 하자면 자, 이 녀석을 그렇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주죠. 그리고 정리를 해주면요. 2x 플러스 2에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자, 지금 구한 요 무리함수 식과 처음에 주어진 이 식이 같은 식, 동일한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뭐다? 그렇죠. 2가 나오고 b의 값 또한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예요.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인 수의 개수. 자, 4의 배수인 거는 몇 개가 나오죠? 20을 4로 나누니까 5개죠. 그리고 7의 배수인 건 20을 7로 나누면 2개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고 자, 4와 7의 공배수가 뭐죠? 28이니까 20 이하에는 존재를 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7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집합 x인 두 함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원래는 완전히 다른 함수인데 이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 정의역을 제한시키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 x를 따라서 뭘 찾아라? 그렇습니다.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x좌표. 따라서 연립을 해야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fx죠. 그리고 gx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 같다라고 두고요. 자,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5x에 빼기 3은 0이 돼요. 그럼 요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따라서 2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은 0이 되고요. x의 값은 뭐가 돼요? 2분의 1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가질 수 있는 그죠? 정의역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은 원소를 가지는 것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의 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그쵸?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자, 원소의 개수가 2개니 2의 제곱이 되는데 자, 문제 마지막에 보면 공집합은 제외한다라고 했어. 그쵸? 따라서 원래는 4개인데 답은 4개에서 공집합이니 1개를 빼주니까 3개가 나와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3에서 f1x를 fx fn 플러스 1x를 그쵸, f를 n번 합성 n 플러스 1번 합성한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런 문제는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f2x가 그러면 f 합성 fx죠. 그러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3으로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 플러스 3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가 되고 x 그냥 x가 나와버리네요. 그쵸?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f를 두 번 합성했더니 뭐가 나와버렸다. 항등함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항등함수. 이 항등함수는 합성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f3x는 뭐죠? f2의 fx 아닙니까? 그러면 f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f2x가 항등함수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f4x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 똑같이 항등함수 x가 나오고죠. f5x는 뭐다? fx랑 똑같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자 정리를 해주자면 fnx라는 건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3 또는 x죠. 근데 n이 뭐일 때? 그렇습니다.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고 n이 짝수면 항등함수인 x가 그대로 나와버린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일단 f 2019의 x죠. 그럼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홀수이기 때문에요. 그쵸?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f2020 x는 뭐가 된다? 그렇죠. 짝수이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f2019의 마이너스 1 곱하기 f2020 5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죠. 이렇게 곱하기 5는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0과 2 사이에서는 4분의 1 x고요. 2 이상이고 4 이하일 땐 2x-2분의 7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진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지금 1, 2, 3, 4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1, 2, 3, 4 이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1, 2, 3, 4죠. 자, 그럼 0과 2 사이 때는 4분의 1 x니까 2를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2분의 1이네요. 여기를 이제 2분의 1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점이 이어져요. 쭉. 그리고 2 이상이고 4 사이일 때 2x-2분의 7인데 4를 넣어주면 8 빼기 2분의 7이 돼서 그쵸? 2분의 9가 되죠. 여기 4보다 한 2분의 1만큼 더 크게 2분의 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선이 조금 요렇게 잡히고 4가 요렇게 잡히겠네요. 대략 그래프를 그려주면 요렇게 이어지는 그래프가 바로 fx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역함수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 요 포인트가 있어요. 2,2분의 1이고요. 그렇죠? 4,2분의 9죠. 그래서 원래는 fx 입장에서는 2,2분의 1이었던 게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2분의 1,2가 돼버려요. 따라서 역함수를 그려주면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역함수를 여기를 2분의 1로 잡고 여기가 2잖아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4 여기 요 점 있죠? 요 점이 지금 4,2분의 9였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뭘로 바뀐다? 원래는 4,2분의 9였는데 역함수 입장, 그러니까 여기는 f의 입장이고 이건 f 인버스의 입장이 되겠죠. 2분의 9,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9,4를 또 찍어줘야겠죠. 여기 조금 더 가지고 요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넓이는 어디다? 그렇죠.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에 뭘 구해야 된다?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손쉽게. 자, 바로 원래 함수 fx와 f 인버스 x는 y 꼴 x에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여기서 y 꼴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y 꼴 x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윗부분의 넓이와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목표는 뭘로 좀 바꾸자. 그렇죠. 뭘로 바꾸자?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목표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교점은 뭐 어렵지 않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요 함수 있죠. 요 함수 2x-2분의 7가 y 꼴 x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2분의 7이 되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2분의 7, 2분의 7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를 밑변으로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 있죠. 요거를 밑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점을 뭐라고 할까요? 요걸 원점을 O라고 하고 이 점을 P라고 한다면, 자, OP의 길이는 0,0에서 2분의 7, 2분의 7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7의 제곱 더하기 2분의 7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4분의 49가 2개 있는 거죠. 따라서 2분의 7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뭘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분의 7 루트 2고요. 이제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이걸 만약에 h라고 한다면 h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y 콜 x라는 직선과 그리고 요 점이 있죠. 2,2분의 1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y 이퀄 0과 2,2분의 1 사이의 거리. 자, 어떻게 구하면 된다? h는 그렇죠. 루트 2에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2 루트 2분의 3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넓이는 뭐냐? 저 빨간색 부분의 넓이. 자, 2분의 7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초록색 부분의 넓이니까 2배를 해주면 이 문제 정답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요. 2와 2 사라지고요. 남는 건 4분의 21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함수 y 꼴 x-1분의 ax 빼기 b의 그래프는 2,1을 지나고요.
직선 y 꼴 x 플러스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은,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그 사전 지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유리함수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점근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든지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점근선인데, 보통 우리가 이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논할 때 직선 같은 경우는 자 바로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두 직선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요 식을 보면 점근선 하나는 알 수가 있어요. x 이퀄 1. 근데 문제에서 y 이퀄 x 플러스 2에 대해 대칭이라 그랬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점근선의 x, 그렇죠? x 이퀄 1, 방금 구했던 점근선을 x 대신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넣어주면 y의 값은 뭐가 나와요? 1 플러스 2가 돼서 3이 나오죠. 따라서 알 수 있는 게 점근선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x 이퀄 1이고 하나는 y 이퀄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일단 식을 세우면 y는 x 마이너스 1에 k의 플러스 3이라고 우리가 일단 식을 둘 수 있고요. 근데 얘가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2,1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는 2를 넣어주면 1이 되죠. 분모가 k 더하기 3이 되고 그렇습니다. k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다시 써주면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통분을 해주면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에 3x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3이고 b는 5가 돼서 a 더하기 b의 값은 8이 돼서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2x 마이너스 4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식을 이렇게 상수 2는 좀 묶어서 빼주고요. x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리고 자, 다항식에 나눗셈을 해볼 텐데요. 뭐 직접 나눠도 되고 아니면은 뭐 조리제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한번 직접 나눠 볼게요. 2x가 돼서 빼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8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플러스 4가 돼서 나머지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요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누어 주면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죠. 그럼 이제 구조를 보면 우리는 이 전체 식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현재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볼게요. 따로 떼우겠습니다. 그러면 x-2 더하기 x-2분의 4인데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라는, 그러니까 x-2도 양수, x-2분의 4도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x-2에 x-2분의 4 지워지니까 얘는 2루트 4가 돼서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요 분모 부분의 최소값이 4가 된다. 그러면 자, 최대값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2가 돼서 그렇죠. 2분의 1이 최대값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무리함수 y꼴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럼 일단 주어진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요. 그러면 무리함수가 시작되는 지점이 2, 마이너스 3이죠.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지금 내부는 부호가 마이너스, 밖에는 플러스죠. 그래서 그래프의 방향이 이제 위로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y에다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이항시켜주면 3이 되겠죠? 양변 제곱을 해주면 2x는 마이너스 5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x절편이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 정도 체크를 해주고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정의역은 x는 2 이하이다. 맞네요. 그죠? 치역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아니죠? 얘가 아니고 마이너스 3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하가 아니고. 그래프는 3, 4분면을 지난다. 지납니다. 자, y 콜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y 콜 x의 대칭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란 얘기죠 지금. 자, 그러면 y 콜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마이너스 3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x에 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y 더하기 3이고요. 양변을 제곱해줘요. 더하기 4는 y 더하기 3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y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더하기 3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고 최종적으로 x, y를 바꿔주면 되겠죠. 1에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2죠. 근데 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역이 2 이하이고 치역이 마이너스 3 이하죠. 그럼 요렇게 역함수를 구할 때 x, y가 뒤바뀌기 때문에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이고 치역이 2 이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x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3 이상. 요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참인 걸 고르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리을이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요 부호가 틀렸죠. 여기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게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무리함수 y 콜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세상수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무리함수식을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루트 해주고 a가 있으니까요. 묶어 빼주고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어딜 지나죠 지금? 그렇죠. 여기 x절편 1,0을 지나니까 요 식에다가 1,0을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루트 3a-3은 0이 되죠. 그러면 루트 3a는 3이 돼서 3a는 9가 되고요. a의 값은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다시 식을 써주면 3의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전개를 해주면 3x 플러스 6에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의 값은 3이 되는 거고요. b의 값은 6이 되는 거고 c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뭐다? 6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다. 이들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상황을 표현해 볼게요. 10원짜리가 3개. 그럼 총 이 녀석은 그렇죠? 최대 30원까지 지불이 가능하죠. 그리고 50원짜리가 2개예요. 그럼 얘는 총 100원까지 최대 지불이 가능할 것이고
100원짜리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100원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무엇이냐?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 그러니까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게 문제죠. 50원짜리 두 개를 내면 100원이 되고 또 100원짜리 하나를 내도 100원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되죠? 이 문제에서는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요 100원짜리 있잖아요.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0원짜리는 3개, 50원짜리는 몇 개가 된다? 원래 있던 두 개와 100원짜리를 쪼갠 두 개가 합쳐져서 총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빵원, 10원, 20원, 30원으로 생각해서 4가지 경우로 지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빵원은 왜 넣었냐? 나중에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50원 같은 경우도 빵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까지 지불이 가능하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5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빵원 하면 빵원 내고요. 빵원 50원 하면 50원, 빵원 100원 하면 100원, 빵원 150원 하면 150원, 빵원 200원 하면 200원, 110원 빵원 하면 10원, 10원 50원, 60원, 10원 110원, 그렇죠. 100원 110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5가 돼서 20가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20에서 한 가지 경우, 빵원인 경우만 빼주면 최종적인 답은 19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생 3명, 선생님 3명이 있다. 학생과 선생님이 각각 한 명씩 짝을 이루어 바른, 슬기로운, 아름다운 세 팀을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팀의 개수는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편의상 자, 선생님을 A, B, C라고 할게요. 그리고 학생을 소문자 A, B, C라고 할까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일단 하나는 정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A 선생님의 짝꿍이 20A다. 그래서 이렇게 한 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B 선생님은 B 학생과 짝이 되거나 또는 B 선생님은 C 학생과 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다? 2가지예요. 근데 A 선생님이 짝을 이룰 수 있는 건 A, 학생 A, B, C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3 곱하기 그리고 요 2를 그대로 갖고 와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짝을 이루는 경우는 6가지가 나오고요. 근데 일단 짝을 이루고 나서 세 쌍이 되겠죠. 어떻게 한대요? 바른, 슬기로운, 아름다움 세 팀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바른, 슬기로운, 아름다운 요 세 팀을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3팩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6 곱하기 3팩이 돼서 36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fx가 3x 마이너스 1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마이너스 f 2x 플러스 1 플러스 4의 역함수를 g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요 주어진 요 함수식을 보고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px를요 2x 플러스 1이라고 두고요. 그리고 qx를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주어진 함수의 형태가 지금 어때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요 두 합성, 그러니까 이 두 함수의 합성 함수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f의 2x 플러스 1의 플러스 4라는 함수는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일단은 p 합성, 그렇죠? 그리고 p가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요, 처음에 이제 q가 합성이 되죠. 그 안에 이제 fx가 합성이 되고 그 안에 또 px가 합성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순서로 따지면 원래 fx가 있었는데요. 여기 fx 보이죠? 요거에 px를 합성하면 어떤 형태가 되죠, 이게? 그렇습니다. f2x 플러스 1. 그러니까 요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리고 qx까지 바깥에 합성을 해버리면 그렇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f2x 플러스 1 플러스 4의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간단히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함수의 역함수를 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f의 역함수가 뭐라 그랬죠? gx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g고, 이거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거 g고, 이건 q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다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되냐? 그렇죠. p의 역함수와 q의 역함수를 구해야겠네요. 따라서 p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px가 2x 플러스 1이죠. 자, y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죠. 그러면 y-1이 되고, 따라서 p의 역함수는 2분의 x-1이 되겠네요. 같은 방식으로 q의 역함수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가 되죠. 따라서 q의 역함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된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p의 역함수에 g에 q의 역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였죠. 그리고 요거를 마치 하나의 함수처럼 보고요. 요 부분에다가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p의 역함수가 2분의 x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분의 g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의 g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한번 다시 풀이를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fx가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방정식 4f 합성 fx 이퀄 2 마이너스 f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요 방정식이죠. 요 식을 fx를 t로 치환을 하세요. 그래서 좀 간단히 만들 텐데, 그럼 4ft는 2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러면 ft는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t의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ft라는 함수와 1차 함수죠. 우변 y 콜 마이너스 4분의 t 플러스 2분의 1의 교점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주어진 요 fx식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건 이제 ft가 되겠죠. 예, 치환을 했으니까. 아이고. t 플러스 1분의 절대값 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일단은 t의 범위에 따라서, 그쵸, 첫 번째 경우는 t가 1 이상인 경우, 그럴 때 ft 같은 경우는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식을 좀 그래프 그리기 편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요, 1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2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t가 1보다 작다면 ft가 자 나올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겠죠. 그쵸?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편한 형태로 바꿔주면 플러스 2가 붙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t 플러스 1의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일단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지금 t축이에요. 이건 뭐 y축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중요한 게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x 이퀄 1. 자,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x 이퀄 1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을 때는 바로 이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근선을 좀 체크해 볼게요. 자, 이 녀석 점근선 어떻게 되죠? 점근선이 t 이퀄 마이너스 1과 y 이퀄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y 이퀄 1, 1도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그렇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근데 우리는 어디만 그려야 돼요? 그쵸? 1 이상인 부분, 요 부분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1을 넣었을 때 값이 뭐가 나오냐, 자 여기에다가 t 대신에 1을 넣으면은 0이 나오죠. 오호, 1,0을 지나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냐? 우린 1 이상일 때만 그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t가 1보다 작을 때 한번 볼까요? t가 1보다 작을 때, 자 점근선이 어떻게 되나요? 점근선이 t는 똑같이 마이너스 1이고 y 이퀄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점근선이 어떻게 된다? y 이퀄 마이너스 1과 t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역시 또 1 이하, 그러니까 요 왼쪽에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여기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요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0,1을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자, 여기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요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1을 넣으면 또 역시 뭐가 나와요? 여기다 1을 넣으면 그렇죠, 0이 나오죠. 그럼 일단 이쪽 부분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1보다 작을 때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또 그려줘야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뭐예요? 그렇죠, y 이퀄 마이너스 4분의 t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이 2분의 1이에요. 다른 색으로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y절편이 2분의 1이고요. 그쵸? t절편이라고 할까요? t절편은 어떻게 되나요? t절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가 y에다 0을 넣어주면 4분의 t 플러스 2분의 1이죠. 글씨가 이상하네요. 다시. 자, 마이너스 4분의 t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t는 2분의 1이 돼서 t가 뭐가 된다? 2가 돼버리네요. 따라서 y절편은 t절편은 2가 될 것이고, 여기쯤 될까요? 그리고 t에다가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이거 잘못 썼죠? 이거 다시 정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t 이퀄 1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엄밀하게 t축이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이번엔 t에다가 1을 넣어주면 그렇죠, 4분의 1이에요. 여기쯤?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그래프를 그리려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 얘기죠. 됐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체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교점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자, 요 점을 알파라고 두고 요 점을 베타라고 둬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거는 요 방정식의 해죠. 요 방정식. 예, 요 방정식의 해를 구했더니만, 자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t의 값이 뭐가 나왔어요? 알파와 베타가 나왔죠. 근데 t는 원래 뭐였어요? fx였단 말이에요. 알파, 그렇죠? 또는 베타. 그러니까 이제 fx의 그래프와 상수 알파 y 꼴 알파의 교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는 fx와 하나는 다시 y 꼴 fx와, 그렇죠? y 꼴 알파와의 교점. 두 번째는 y 꼴 fx와 y 꼴 베타의 교점으로 보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여기 t축이긴 하지만 t축을 x축으로 바꿔주면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를 쓰면, 자 y 꼴 x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왜 그렸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알파였잖아요, 그죠?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알파인 점을 그대로 끌고 올라가면 여기가 뭐가 되나요? 여기가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y 꼴 알파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여기 하나가 생기고 여기 하나가 생기죠, fx랑.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지금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베타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얘를 그대로 따라 올리세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베타가 되죠. 그럼 y 꼴 베타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fx와의 교점은 어디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죠. 지금 걸리는 데가 요 밑은 지금 정근선이라서, 그쵸? 요 위를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fx가. 따라서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몇 개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3개가 나왔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어렵고 또 합성 함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조금씩 천천히 풀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또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무리의 함수 fx 루트 x 플러스 6의 그래프와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제2사분 면에서의 y 꼴 fx 위에 한 점을 b라고 하자. 자, 점 원점 0,0에 대하여 삼각형 OAB 넓이의 최대값은. 그럼 일단 좌표 평면을 그려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죠. 그럼 이제 fx는 여기 마이너스 6이 스타트 지점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0.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역함수와 만나는 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찾는 게 좋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y 꼴 x와 만나는 점을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fx와 f 인버스 x는 y 꼴 x에서 대칭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x 제곱이고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랑 3이 나오죠. 따라서 이 양수니까 요가 3이고 이 좌표는 3,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4분면 위에서 y = fx 위의 점 b를 잡는데요. b를 잡았다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a, 루트 a 플러스 6이라고 들 수 있겠죠. 그때 원점과 OAB 넓이의 최대값, 그쵸?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대로 풀자면, 자, AB의 길이 구해주고요. 아니면은 아니다. OA 길이죠. OA 길이를 구해주고요. 밑변으로 보고 높이는 뭐예요? 이 직선과, 그렇죠? y = x라는 직선이죠. 그리고 이 점 직선 사이에 그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원래 이제 이 방법은 이제 대학과정 선형대수학에서 배우는 이제 벡터의 외적인데요. 좀 외워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좀 빨리 신속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AB 같은 경우는 자 2분의 1 이렇게 해주고 원점 먼저 이렇게 0,0 세로로 써주고요. 그리고 a, 루트 a 플러스 6이죠. 써주고 3,3 그리고 0, 0 한 번 더 써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주는 거는 그냥 곱해주면 돼요.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0이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3a, 이렇게 곱하면 0이니까 그냥 뭐만 남는 거다? 그렇죠. 3a만 남는 거다. 그리고 위로 곱할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라고 했었죠. 따라서 어차피 이건 0이죠. 요건 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3 루트 a 플러스 6 그리고 이것도 0이에요. 따라서 남는 건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3 루트 a 플러스 6만 남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3을 좀 빼줄까요? 3을 빼주면 절대값의 a 빼기 루트 a 플러스 6이 되죠. 근데 지금 a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a가 지금 2, 4분면이거든요. 2, 4분면 위에 점이기 때문에 a의 범위를 잡아주자면 마이너스 6 이상이고 0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의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것의 부호는 그렇죠. a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뭐 여기는 양수가 될 것이고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음수가 되죠. 또 a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따라서 루트 a 플러스 6 빼기 a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다음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요 값에, 그렇죠? 2분의 3은 좀 제쳐두고요. 요 값의 최대값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요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루트 a 플러스 6을 t라고 놓습니다.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준 후에 양변을 제곱해주면 t의 제곱이 되고, 그럼 a는 뭐가 된다? t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공간이 없어서 여기서 다시 이어서 써볼게요. 자, 2분의 3에 t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하면 되죠? 바로 요 부분의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 언제일 때? t가 0 이상일 때. 따라서 우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요. 자, 2분의 3에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죠.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6을 취하면 되겠죠. 그럼 식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4분의 25 이렇게 되죠. 따라서 최대값은 4분의 25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정답은 뭐다? 2분의 3 곱하기 4분의 25니까요 8분의 75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요렇게 대각선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면
실제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좀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등식 3 곱하기 2mp3 이퀄 11 곱하기 mp4를 만족하는 n의 값을 a라고 했고요. 4p 아래 값이 4팩토리얼을 만족하는 아래 값의 합을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3 곱하기 2n 2n-1에 2n-2가 되죠. 그리고 우변은 11 곱하기 n에 n-1 n-2, n-3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자연수기 때문에요. 이 부분 2를 묶어서 빼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n에 2n-1에 n-1이 되네요. 그쵸? 그리고 11n에 n-1에 n-2에 n-3이 돼요. 자, 그러면 n-1, n, n-1 나눠지죠. 그래서 남은 건 12에 2n-1에 11에 n-2에 n-3이에요. 이제 전개를 해주죠. 24n 빼기 12는 11에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이 되고요. 자, 24n 빼기 12는요. 11에 n제곱 마이너스 55n 플러스 66이 되죠. 그래서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줄게요. n제곱이니까 24면요. 마이너스 79n이 되고요. 플러스 78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11, 1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9가 나오죠. 예. 11n 빼기 13과 n 빼기 6이 되는데요. 그럼 n은 11분의 13과 6이 나오는데 n은 자연수죠. 그래서 정답은 6이 돼요. 따라서 a의 값은 6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요거죠. 네. 4pr이 4팩토리얼이다. 그러면 4pr이 4팩토리얼이다. 그럼 4팩토리얼이 4, 3, 2, 1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r은 뭐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도 뭐죠? 그렇습니다. 24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함정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래 값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3이 돼도 정답은 똑같이 24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b의 값은 아래 값들의 합이니까 3 더하기 4가 돼서 7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답 a 더하기 b의 값은 6 더하기 7이 돼서 13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무리함수 fx 이퀄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a 플러스 b가 점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0 이상 3 사이에서 최대값 4, 최소값 m을 가진다. a, b, m의 값을 구하라. 그럼 일단 첫 번째 f 마이너스 1이 5잖아요.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5다. 이렇게 식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그래프 개형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0 이상 3 이하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가령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죠? 당연히 0일 때 나오고 최소값은 3일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 f0의 값이 4고 그리고 f3의 값이 m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f0을 구해주면 a 더하기 b가 4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요 두 식을 우리가 연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b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b는 이제 같은 b니까요. 우리가 루트 a-1 플러스 5가 루트 a 플러스 4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항을 시켜주세요. 마이너스 1.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주면요. a-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 루트 a의 루트 a-1이 되고 우변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2a-1 마이너스 2 루트 a의 루트 a-1은 1이 돼요. 그러면 루트 항을 빼고 이 두 가지를 우변으로 2항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눠줄까요? 자, 그럼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해 주는 거예요. 양변 제곱해 주면 a의 a-1이 되겠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돼요. 전개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돼서 또 치워지고 a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맞나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뭐 여기다가 a 대신에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b는 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fx가 완성이 됐어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5죠. 그럼 이제 f3의 값을 구해보면요. 5니까 3이 되죠. 따라서 m의 값은 3이다. 정리하면 a는 1, b는 5, m은 3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두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a고요. gx는 bx 플러스 5, g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고 f 합성 g가 g 합성 f.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합성 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 문제 안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볼까요? g 마이너스 2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5예요. 이거의 값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b는 8이 돼서 b가 뭐다? 그렇죠,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gx는 정체가 밝혀졌어요. 4x 플러스 5. 그리고 요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을 써보면 f 합성 gx는 g 합성 fx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 g 마이너스 2는 g의 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근데 g 마이너스 2가 뭐죠? 마이너스 3이네요. 그리고 f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a가 되겠다, 그죠? 예. 근데 f 마이너스 3은 또 뭐죠? 6 플러스 a가 돼요. 그래서 이게 4 플러스 a랑 같다. 그럼 g의 4 플러스 a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x 대신에. 이것의 값이 6 플러스 a니까요. 16 더하기 4a 플러스 5는 6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럼 3a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고요. b는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a의 값은 마이너스 5고요. b의 값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들어가겠습니다. fx가 x 더하기 b 마이너스 1분의 ax 플러스 b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fx 이퀄 f 인버스 x다. 그러니까 이제 fx랑 그 역함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때 루트 a를 p로 루트 b를 q로 볼 때 pq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 자, 그럼 우리 f 인버스 x 바로 구해 볼까요? 자, 쌤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은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죠. 어떻게 하죠? 분자에 있는 상수항과 분모에 있는 1차 항은 그대로 둔다. 그리고 분자에 있는 1차항의 개수와 분모의 상수항을 서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줘라?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라. 아이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역함수 구하고 앉아있으면 10분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조건에 의하면 fx랑 f 인버스 x가 같다라고 했으니 자, 보세요. 바로 보이네요. 여기 b-1과 뭐가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된다. 한 번에 나왔어요. 자, b-1과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된다. 그럼 a 플러스 b는 1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a가 p고 루트 b가 q면요. a는 뭐죠? p 제곱이고 b는 q 제곱인데, 자 지금 루트 안에 있는 게 뭐였어요? a랑 b였죠. 따라서 a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요. 어떻게? a도 0 이상, b도 0 이상.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a에다가 p제곱 넣어주고요. b에다가 q제곱을 넣어주세요. 그럼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 a가 0 이상, b가 0 이상이기 때문에 그쵸, p도 0 이상, q도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잘 보면 좀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p축, q축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바로 뭐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그려지는데, 지금 PQ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둘 다 0 이상이네요. 따라서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가져와야 하냐? 그쵸? P도 0 이상이고 Q도 0 이상이면 바로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어디냐? 색칠 한번 해볼까요? 바로 요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4분원이죠. 요거 같은 경우.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원의 둘레는 2파이 반지름 1인데 얘를 4로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보다 2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남 요거 2019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